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 초대형 M&A 최대 수혜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CS2024 행사에서 대형 M&A 계획은 올해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로봇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앞으로 상용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도대체 어떤 종목을 M&A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삼성 M&A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 후보자들은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 먼저 삼성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성장성이 높은 것들을 좀 뽑아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정자능 사업이 있겠죠. 자, 하만을 7조 원에 인수한 이후에 전장 사업은 사실상 확대 움직임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다못해 LG에 비해서도 지금 뒤져져 있는 사업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M&A를 통해서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삼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형 M&A가 전장 사업 쪽일지 혹은 AI 쪽 혹은 로봇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이런 사업군에서 한 가지를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AI 로봇 사업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도 AI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사업 쪽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를 통해서 현재 최대 주주로서 지금 활용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 기업에 대해서 추후에 인수를 해서 로봇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키우거나 혹은 로봇 관절 부품 업체나 혹은 완성형 로봇 업체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LIG 넥선 같은 경우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삼성만 유일하게 한국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 돌파구를 위해서는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삼성이 로봇 기업에 대한 M&A를 진행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주들도 궁금하실 텐데, 분명히 상용 로봇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목,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시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전 크게 테마주 관점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은 딱 세 종목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렌시스가 갑자기 왜 상한가를 갔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삼성이 보핏을 출시하게 되죠. 이 보핏에 대한 감속기 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이렌시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전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 한참 부여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오늘 상한가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서 주가 슈팅이 그 어느 종목보다도 정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피 출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연내에 계획을 했었다가 2024년도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에는 한번 제대로 큰 화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보핏 같은 경우는 상용화를 바로 또 진행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를 언제쯤 갖춰 나갈 수 있는지 이 유무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빠르게 삼성이 출시가 가능한 부분은 보핏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좀 보게 되신다면 삼성전자 서비스 로봇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로봇을 진출을 하게 됐을 시 또 에브리봇과 이런 협력 모델을 통해서 그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2020년도에 삼성전자와 ODM,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죠. 이러한 계약 체결을 통해서 아마존 쪽에도 진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이력을 토대로 향후에도 협력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M&A 관련된 소식이 등장할 때마다 혹은 삼성이 지금 현재 상용화 로봇을 언제쯤 바로 출시할지 이런 계획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림 PTS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장중에 13%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지금 8%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림 PTS도 삼성중공업과 제조 로봇형 핵심 구동 부품에 대해서 국책과제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이제 결과를 좀 내게 됐고 초정밀 감속기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어떻다? 이렇게 개발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대량 생산을 낼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율은 또 어떻게 맞출 것이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또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에는 우린 PTS가 실제 수혜주다라는 관점으로 뉴스를 띄우면서 특징주 뉴스를 띄우면서 다시 한번 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일 수 있겠구나. 끼가 많은 종목이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당연히 보고 계시겠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만한 테마주들이 이렇게 세 종목이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실제 삼성과 연관성이 있고 실제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이런 종목들로 좀 체크를 좀 해보신다면 M&A 관련된 수혜주로서 조금 더 상승률이 돋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누르셔서 추후에도 가장 발빠른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